안녕하세요. 오늘은 윈도우즈 애저 액세스 컨트롤을 이용해서 클레임 기반 인증 구현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레임 기반의 인증 구현은 기존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던 웹사이트나 혹은 웹서비스,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기존에 사용자들이 사용하고 있던 소셜 네트워크, 예를 들면 윈도우즈 라이브 아이디나 혹은 페이스북이나 야후나 구글과 같은 인증 공급자들이 제공하는 아이디를 통해서 여러분의 애플리케이션까지 단번에 인증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일종의 확장된 인증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면 기존의 회사 내부 혹은 가지고 있던 멤버십 데이터베이스와 더불어서 사용자들의 여러 가지 소셜 아이디들을 한 곳으로 통합해서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윈도우즈 애저 액세스 컨트롤이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게 되고, 그리고 실제 개발자들은 이 게이트웨이에서 메타데이터를 발급받은 다음 실제 서버에서 운영 중인 웹사이트에 윈도우즈 아이덴티티 파운데이션 SDK를 설치하고 웹사이트에 이 기술을 적용해서 자동으로 클레임 기반 인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는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윈도우즈 애저 액세스 컨트롤의 경우에는 현재 프리뷰 버전으로 제공이 되는 포탈에서는 따로 신청하실 수가 없고요. 리테일 버전으로 이동해서 해당 포털에 가가지고 직접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접속하는 주소가 조금 다른데요. 현재 리테일 버전으로 나와 있는 포털 사이트의 주소는 windows.azure.com입니다. 윈도우즈 애저 계정 아이디를 넣고 로그인을 시도합니다. 지금까지 강의에서 보여드렸던 포털과는 조금 다른 모습인데요. 여기서 서비스 버스, 액세스 제어 및 캐시 탭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오늘 데모에서 보여드리려고 하는 액세스 제어를 클릭하고 네임스페이스를 저의 경우에는 미리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아무것도 없으신 경우에는 새로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 사용하시려는 실제 서비스와 연결해서 지정을 하시게 됩니다. 네임스페이스 하나에서는 여러 개의 서비스를 동시에 신청하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단위가 잡히게 되는데요. 액세스 제어와 서비스 버스, 캐시 중 여러분이 원하시는 서비스를 하나 골라서 혹은 여러 개를 골라서 동시에 프로비저닝을 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이전 데모를 포함해서 액세스 제어와 서비스 버스를 이 네임스페이스에 할당을 해 두었고요. 그리고 액세스 제어를 활성화한 경우에는 이 네임스페이스를 클릭한 다음 액세스 제어 서비스 버튼을 눌러 실제 관리자 포털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액세스 제어 서비스 관리자 포털이고요. 각각의 서비스 네임스페이스마다 다른 포털 사이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여러분이 작성하려고 하는 애플리케이션과 그리고 사용하려는 아이디 공급자를 정해야 하는 일인데요. 우선 트러스트 관계에서 아이디 공급자를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 처음에는 윈도우즈 라이브 아이디가 기본 공급자로 되어 있고 삭제할 수 없는 상태로 기본값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를 눌러서 WS Federation 아이디 공급자라고 하는 항목을 고를 수도 있습니다. 이 항목의 경우에는 여러분이 회사에서 운영 중인 액티브 디렉터리를 ADFS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인증 공급자로 사용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애플리케이션의 경우에는 여러분이 인증 명의로 사용할 페이스북 앱을 등록을 해서 이 앱과 액세스 컨트롤 서비스를 연결해서 실제로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으로 관리하고 인증 주체를 설정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글과 야후의 경우에는 미리 완성되어 있는 공급자 서비스를 통해서 아이디를 제공받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구성 요소를 더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의 경우에는 여기서 구글을 인증 공급자로 라이브 아이디 이외에 하나 더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경우에 이미지를 별도로 지정해서 로그인 과정 중에서 여러분의 애플리케이션이 현재 사용자 아이디 앞으로 권한을 요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줄 때 시그널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이 부분을 생략하고 곧바로 저장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이제 애플리케이션 속성에 대해서 정의를 해야 하는데요. 신뢰 당사자 응용 프로그램으로 이동한 다음 추가 링크를 클릭합니다.
실내 당사자 응용 프로그램 추가하는 부분에서는 여러분의 애플리케이션 정의를 이곳에서 서술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기본적인 설정들은 모두 기본값을 이용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영역과 반환 URL, 오류 URL의 경우에는 여러분이 실제로 프로비저닝 하려고 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URL 혹은 기존 웹사이트의 URL을 이곳에 지정해서 여러분의 애플리케이션과 Azure 액세스 컨트롤 서비스 사이를 서로 연동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로컬호스트 주소를 허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웹사이트를 프로비저닝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로컬 개발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웹서버나 혹은 임시 환경에서도 이 기능을 정상적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인증 토큰을 넘겨받는 과정은 모두 클라이언트 브라우저의 입장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서버와 서버 사이의 통신이나 복잡한 네트워크 설정 변경 등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다시 비주얼 스튜디오로 간단한 샘플 애플리케이션을 만들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컴퓨터에 개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몇 가지 컴포넌트들을 설치하셔야 되는데요. 가장 먼저 이 Azure 액세스 컨트롤을 단넷에서 사용을 하시려면 윈도우즈 아이덴티티 파운데이션 SDK와 런타임이 필요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홈페이지로 이동하신 다음 다운로드 센터에서 윈도우즈 아이덴티티 파운데이션 런타임을 검색합니다. 그 다음 이곳에서 여러분의 운영체제 환경에 맞는 버전을 선택해서 다운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윈도우즈 아이덴티티 파운데이션 자체는 하나의 업데이트로 취급이 되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러 종류의 파일이 있습니다. 맞는 언어를 우선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요. 코리안을 선택을 하면 한국어 버전으로 다운로드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이 윈도우즈 비스타나 혹은 윈도우즈 서버 2008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윈도우즈 6.0 버전 런타임을 그리고 윈도우즈 7이나 혹은 윈도우즈 서버 2008 R2의 경우에는 6.1 버전의 런타임을 설치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X64와 X86은 여러분의 CPU 아키텍처에 맞추어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윈도우즈 8부터는 윈도우즈 아이덴티티 파운데이션 런타임이 운영체제의 기본 구성 요소에서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설치해서 다운로드를 하려고 할 경우에는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프로그램 추가 제거 마법사에서 윈도우즈 기능 켜기 끄기를 이용한 다음 이곳에서 윈도우즈 아이덴티티 파운데이션 3.5를 체크하시고 설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와는 별개로 SDK는 직접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요. 계속해서 윈도우즈 아이덴티티 파운데이션 SDK를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즈 아이덴티티 파운데이션 SDK에 가서 적당한 버전을 선택해서 설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어 버전으로는 3.5 버전만 게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영어로 이동해서 3.5 버전과 4.0 버전 중 하나를 택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윈도우즈 애저에 올리게 될 경우에는 현재는 .NET 프레임워크 4.0 런타임에 맞추어서 ASP.NET 웹사이트나 MVC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3.5 버전이 아닌 4.0 버전으로 윈도우즈 아이덴티티 파운데이션 SDK를 설치하셔야 됩니다. 3.5 버전의 경우에는 비주얼 스튜디오 2008에 대응이 되는 제품이고요. 이 SDK를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는 비주얼 스튜디오에 윈도우즈 아이덴티티 파운데이션 메타데이터를 연결해서 웹사이트의 인증 방식을 바꿀 수 있는 옵션이 웹.config에 자동으로 구성이 될 수 있도록 마법사가 추가됩니다. 페더레이션 유틸리티라는 이름으로 제공이 되는 마법사이고요. 이제 계속해서 비주얼 스튜디오로 간단한 웹사이트 ASP.NET MVC4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윈도우즈 애저 액세스 컨트롤과 한번 연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비주얼 웹 디벨로퍼 2010 익스프레스를 사용하고요. 새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MVC 버전 4 애플리케이션을 시험적으로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들고 기본적인 MVC 컨트롤러들이 구성이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웹컨픽에서는 일반적인 형태의 폼 인증으로 자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윈도우즈 아이덴티티 파운데이션 SDK를 사용하게 되면 폼 인증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폼 인증을 비롯해서 윈도우즈 인증이나 기타 다른 인증들을 모두 건너뛰고 직접 윈도우즈 아이덴티티 파운데이션 SDK의 인증 모듈을 사용해서 인증 투과를 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웹.config의 일부 설정을 제거해야 되는데요. 우선 인증에 대한 부분과 현재는 연결 문자열을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선 연결 문자열을 잠시 제거합니다. 그 다음 ASP.NET 유니버설 프로바이더가 기본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인증에 대한 3개 섹션을 제거를 하겠습니다. 세션 스테이트의 경우는 인증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 다음 이 웹컨픽 파일을 잠시 닫은 다음 경로를 확인해서 페더레이션 유틸리티를 시작합니다. 페더레이션 유틸리티는 윈도우즈 아이덴티티 파운데이션 SDK와 함께 설치가 되는 툴로서 프로그램 파일즈의 64비트 컴퓨터인 경우에는 x86 전미사를 붙여서 폴더를 들어갑니다. 그 다음 윈도우즈 아이덴티티 파운데이션 SDK 폴더에서 버전 4.0 비주얼 스튜디오 2008과 .NET 3.5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3.5 버전을 택하시고 4.0 버전은 .NET 4.0 이후에 해당이 됩니다. 이 폴더 아래에서 fed-util.exe 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마법사가 하나 나타나는데 이곳에서 애플리케이션 컨피규레이션 파일을 하나 지정합니다. web.config을 이곳에 지정할 수가 있고요. 전체 경로를 넣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실제 애플리케이션의 URL을 지정해야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컬호스트 주소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프로젝트를 시험적으로 한번 실행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컬호스트에 64257이라는 주소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주소를 잠시 복사를 해서 마법사의 URL 필드에 하나 넣습니다. 경고 메시지가 나타나는데 보안 연결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문구가 나타납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프로덕션에 반영할 때에는 반드시 준수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현재는 얘를 눌러서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이 부분에서 이제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메타데이터를 지정해야 되는데요. 마법사를 잠시 뒤로 하고 다시 애플리케이션 정의 페이지로 이동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myApp이라는 임의의 이름을 하나 추가를 하고 이곳에 필요한 URL들을 기술을 합니다. 방금 전에 입력했었던 로컬호스트 주소를 이곳에 모두 붙여넣고 나머지 설정은 기본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정의가 끝났고 아이디 공급자와 애플리케이션 사이에 어떤 데이터를 주고받을 것인지에 대한 규칙을 정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규칙 그룹도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보기 위해서 들어가고 생성 링크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생성 링크에서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기로 했던 공급자들이 모두 열거가 되는데요. 여기서 생성을 누르고 잠시 기다리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애플리케이션에서 넘겨받고자 하는 내용들이 열거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규칙 정의가 모두 끝났고 마법사에 전달할 토큰 메타데이터 파일을 지정하기 위해서 응용 프로그램 통합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그 다음 WS Federation Metadata라고 나와 있는 부분에 URL을 복사해서 이곳에 붙여넣습니다. 다음 인증서 체인 유효성 검사 안함으로 선택을 합니다.
계속해서 아무와도 사용하지 않고 필요한 클레임들이 모두 추가가 되었는지 확인을 한 다음 마침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제 애플리케이션의 웹.config을 열어보면 이전과는 다르게 아이덴티티 모델이라고 하는 어셈블리가 새로 추가가 된 것을 보실 수 있고 프로그램, 즉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액세스 컨트롤 사이의 연계 과정에 대한 내용들이 웹.config에 모두 기술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프로그램이 잘 실행이 되는지, 웹사이트가 액세스 컨트롤과 잘 연동이 되는지 한번 볼 텐데요. 처음 ASP.NET MVC 애플리케이션을 시작했을 때와는 다르게 로그인 페이지가 처음부터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기본 웹사이트에 대해서는 모든 사용자들의 접근을 불허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의 경우에는 향후에 여러분의 기호에 맞게 이와 같이 로케이션 태그를 사용해서 열어두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별도로 공개적으로 열어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데모를 진행하면 윈도우즈 라이브 아이디와 구글을 인증 공급자로 사용하기로 결정을 하였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공급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저의 경우에는 구글을 사용해서 데모를 진행하겠습니다. 데모를 계속하려고 했을 때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잠재적인 위험이 있다라는 에러 메시지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현재 알려진 문제점으로 기술 지원 자료 등에 모두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워커라운드를 적용하셔야 되는데요. 우선 ASP.NET 인증 방법에 대해서 조금 변경을 가해야 합니다. 현재 URL로 보았을 때에는 기본 URL로 인증 후에 모든 데이터가 넘어오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확인해 보면 홈 컨트롤러의 인덱스가 불리는 과정에서 밸리데이션 에러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validate input attribute를 false로 지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동사의 종류를 post와 get으로 한꺼번에 지정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밸리데이션 체크에 대한 기준을 완화할 수가 있고 이어서 밸리데이션 모드에 대한 설정도 한 번 더 지정해 줍니다. HTTP runtime 태그를 웹.config에 새로 추가하고 리퀘스트 밸리데이션 모드 속성에 2.0 버전을 넣어서 9버전의 밸리데이션 루틴을 사용하도록 규칙을 지정합니다. 만약 MVC가 아니라 일반 ASP.NET 웹페이지 혹은 웹폼의 경우에는 아래 서술한 것처럼 밸리데이션 루틴의 버전을 지정함과 동시에 validate request라고 하는 태그를 이곳에 지정해서 모든 페이지에 대해서 밸리데이션 체크를 해제하도록 할 수 있고 혹은 일부 페이지에 대해서만 끄도록 설정을 페이지 상단부의 헤더에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잘 실행이 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아이디로 한번 로그인을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로그인이 돼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 이름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구글에서 로그인하는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잠시 로그아웃 하겠습니다. google.com으로 이동해서 로그아웃한 이후에 다시 웹페이지로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 어느 아이덴티티 프로바이더가 이것을 요청을 하고 있는지 자세한 정보가 나타납니다.
로그인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해당되는 페이지로 리디렉션이 되면서 이와 같이 데이터가 넘겨져서 로그인이 수락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여기서 내가 어떤 데이터를 받았는지 실제 클레임 정보를 얻어오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홈 컨트롤러에 몇 가지 코드를 넣어서 구체적인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더레이션 데이터를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액세스하도록 하기 위해서 프로젝트에 참조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단넷으로 이동해서 Microsoft.Identity 모델이라고 하는 어셈블리를 새로 추가하고 코드를 몇 가지 더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폼 인증이나 윈도우즈 인증을 사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아이덴티티 객체가 들어가 있을 텐데요. 디버거로 이 부분을 자세히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값이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고 사용자의 객체가 조금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Claims Identity라고 하는 객체로 받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곳에서 claims라고 하는 사전 객체를 얻어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데이터들이 들어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면 하나씩 살펴보기 위해서 코드를 이와 같이 반복문을 이용해서 작성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들어있는 것은 클레임 타입이 보시는 것처럼 이름에 대한 것을 가리키고 있고 그리고 서브젝으로는 실제 값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메일 주소에 대한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메일의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메일 주소, 제가 구글 계정을 통해서 만들었던 실제 메일 주소가 넘어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해당 사용자가 진짜로 누구인지를 판정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용자의 이름과 그리고 공급자의 이름이 마지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정보들을 활용해서 구체적인 정보를 얻거나 기존 사용자 데이터베이스와 일치시키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윈도우즈 아이덴티티 파운데이션 SDK는 하나의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일 뿐이고 실제로 애저 액세스 컨트롤이 어떤 데이터를 인증 공급자로부터 넘겨받아서 줄 수 있는지는 사실상 공급자의 특성이나 정책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실제로 사용자들을 일치시키고 피하 식별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향후에 기회가 되면 이 동영상 강의가 아닌 다른 채널을 통해서 한번 더 소개를 드릴 예정인데요. 아이덴티티 파운데이션을 로드 밸런서 환경에서 사용을 하려고 했을 경우에 인증이 풀리거나 로그인이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의 경우에는 기존의 ASP.NET 메커니즘과 동일하게 시스템 아이디를 어떤 것으로 사용을 할 것인지, 암호화 과정에서 어떤 토큰을 사용해서 암호화를 할 것인지가 불일치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블로그 아티클을 통해서 혹은 기술 자료를 통해서 한 번 더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